밤사이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내일은 바로 반장만 오후 동부 시간으로 1시경에 조기 폐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유럽 증시 특히나 세 가지 대표되는 지수를 대신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유럽 제조업의 중심이죠. 0.18%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프랑스의 까끄 지수도 마찬가지로 거의 등락세가 없었습니다. 한 주 내내 랠리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요. 유로스톡스 범유럽 지수죠. 0.04%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덜란드 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유럽 증시 내에서의 특징주 상황을 보자면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죠. 퓨마가 19%나 급등했는데 중국의 최대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안타스포츠가 현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이 이슈들을 뒤로 하고 또 밤사이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들은 어떤 게 나왔을지 세 가지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이슈는 키옥시아와 또 샌디스크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키옥시아 그리고 샌디스크를 중심으로 미국 내 낸드 플래시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현재 키옥시아는 전 세계 3위의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죠. SK 하이닉스가 약 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키옥시아발 어닝 쇼크 사태가 발생했을 때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거의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캐파를 늘린다는 소식에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긍정적으로 화답해 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와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밤사이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빅테크가 해외, 특히나 동남아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우회해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으로서 엔비디아 칩이 월등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나 특히나 딥시크의 경우에도 현재 엔비디아 칩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딥시크는 사전에 수출이 막히기 전에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확보를 해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현재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훈련 중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또 추가적으로 S&P 500의 이런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업들의 부채 수준은 역사적 최저인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는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발 소식인데요. 잠시 후에 나오는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엇갈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미국의 부채 구조입니다. 하늘색은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역사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24년 기준으로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인데 반대로 S&P 500, 그동안 빅테크들,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막대한 투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사실상 S&P 시가총액 대비 기업 부채는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죠.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시장에 산재해 있는 AI 관련 수익성, 재정 부담 논란보다는 미국의 정부 부채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빠른 과제라면서 현재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밤사이에 나온 이슈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인데요. 밤사이에 또다시 연말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죠. 여기에 대한 목표치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주요한 IB들 순서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가장 높게 제시한 건 도이치뱅크였습니다. 거의 8,000포인트 가까이가 지금 내년 연말 이 정도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고 있죠.
이 자사주 매입과 실적 모멘텀이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또 이어서 이 JP모건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그동안은 약세장을 좀 예견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약간은 이 논조를 바꿨습니다. 기본 베이직한 그런 시나리오는 7,500포인트로 잡되 만약에 여기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내년에 8,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바꿨고요. 밤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새로운 전망을 내놨는데 이거는 조금은 비관적입니다. 7,100포인트. 현재로서는 뭐 거의 상승 여력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내년 시장 들어서 이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가장 높은 목표가는 도이치뱅크 8,000포인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7,100포인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강세장을 위해서는 모든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AI에 대한 선순환 사이클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함께 단행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새 AI 칩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용어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용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죠. GPU는 그림과 영상 그리고 AI 여러 가지를 동시에 빨리 계산하는 이 스마트 슈퍼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구글의 TPU, 이 최근에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언론에서는 많이 쓰는데 특정 부분에서만 대항마이지 이 전반적인 AI 연산에서는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AI를 클라우드 내에서 초고속으로 돌리는 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텐데 한마디로 특정 분야에만 특화된 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기존의 CPU는 온갖 일을 좀 골고루 처리하는 만능 두뇌이다. 이 TPU와는 다르게 GPU와 좀 비슷한 결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고요. NPU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AI 칩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워낙 이 HBM 관련 수요들이 폭증을 하다 보니 이 NPU를 끌어다 쓸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또 추가적으로 DPU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도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DPU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의 이 올바른 구동을 도와주는 조력자 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시장의 이목을 가장 끌고 있는 두 가지 칩이죠. 이 엔비디아 GPU 그리고 구글의 TPU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의 TPU는요, 사실상 AI 학습과 추론을 전용으로 설계가 된 칩입니다. 애초부터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칩이죠. 하지만 엔비디아는요, 원래는 이 게임 그래픽 처리를 위한, 즉 게이밍 칩으로 개발이 됐다가요. 이제는 이게 AI 딥러닝으로 확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 목적부터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칩은 이 사용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데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게임을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임, 그래픽, AI 학습 추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마치 맥가이버 칼과 같이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구글 TPU는 AI 학습 전용, 추론 전용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학습과 추론에 굉장히 능통하죠. 게임이나 그래픽 처리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GPU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GPU는 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쿠다 생태계 안에 이 기업들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95% 독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쿠다 생태계의 기업이 한 번 발을 들이면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글 TPU는 한 가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때문에 상당히 속도와 전력 효율성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효율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 단점이 있다면 구글 클라우드 밖에서는 이 사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오직 AI만 빠르게 돌리려고 만든 특화된 칩이라는 점, 이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GPU와 TPU 자세한 내용 한번 분석해봤는데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들은 또 바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배럴당 59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밤사이에 러시아 푸틴 이 대통령이 아직 평화협상 최종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시도에는 좀 열린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견지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러시아.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이 공급 우려 심화 현상으로 인해서 0.7% 되돌림이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밤사이에 9원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 1,460원 가까이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제 기재부가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 서학개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일, 그러니까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라면서 이 서학개미들을 조금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때문에 딱히 환율 방어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절망감이 한편에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여전히 거의 하루에 10원 가까이 엄청난 요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8%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9만 선을 회복을 했는데 전반적인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수요 회복 조짐이 나오고 있지만요. 어제 우리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죠. 이 업비트에서 비정상 출금 거의 445억 원 가까이가 해킹이 당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들려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비트 측은 이 전액 보전할 것이다. 이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출금된 445억 원의 향방 이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죠. 이 바이낸스로 이동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밝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금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28% 여전히 이 최고가 수준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한 가운데 2주 만에 최고치 선의 교착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금값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또다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금리 인하 확률 86%까지 올라갔는데 이 때문에 장기채는 하락했지만요. 단기채는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영국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 적자, 이 재정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재차 올라간 점이 10년물과 2년물의 엇갈린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